요즘에 부사관 학과가 있잖아요. 부사관 학과. 대학에 보면은. 일부 그 전문 대학에 있는 학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그 시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게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공고와 마찬가지로 이 부사관학과도 굉장히 그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사관 후보생 출신입니다.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지만 약간 그 부사관 후보생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못한 제도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항공고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굳이 그거를 여기다가 뭐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뭐 찾으면은 올려놓고 내가 본 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뭐하러 부사관 학과를 들어가느냐? 무슨 혜택이 있다고?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러니까 장기 복무 하는데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진급을 하는데 유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부사관 학과를 가서 뭐 하냐? 굳이 왜 2년을 그거를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군대 생활을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천지 차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지만 물론 저는 이제 육군 부사관을 들어갔다가 가입교 기간 동안에 훈련소 논산훈련소까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그런 경우라서 뭐 어느 정도 조금은 병영 체험은 해보고 공군 부사관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됐습니다. 훈련 받을 때 하고 이 자대에서 생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정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얘기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 자녀들이 겪는 그런 이야기일 테니까요. 왜냐면 이게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까. 늘 그대로이니까. 제가 20년 전에 입대를 했는데 뭐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입대하는 방식이나 혹은 뭐 특기를 배정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 체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돌아가서 군대 생활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부사관 후보생이 겪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왔지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가면은 이게 정말 내가 살아오던 그 생활과 군대 생활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병사뿐만이 아니고 부사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부사관은 다르겠죠. 아무래도 병사 생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또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또 완전히 또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직업으로서 선택을 해서 부사관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맨날 공부만 하다가 뭐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공부하는 생활을 하다가 뭐 공부 안 하면 그냥 잠자는 거 그건데 뭐 인간관계라고 해봐야 뭐 친구 관계지 뭐 이렇게 위계가 있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군대 가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개념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항공고를 보면은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부터 이 위계 생활이 되어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선배가 있고 또 후배가 있고 이들의 이 관계가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를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그거를 경험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한 것 같아요. 그냥 그 학년이 그냥 1학년이었다가 2학년 올라가면 2학년만 어울리고 3학년 올라가면 3학년만 어울리는 거지. 이게 뭐 특별히 어떤 학교는 뭐 선후배 관계가 뭐 있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항공고가 굉장히 좋죠. 근데 실제로
자대에서 그들의 관계를 보더라도 그것은 확연히 보여요. 그들의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학연이든지 혹은 뭐 동기애라든지 전우애라든지 뭐 그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이 서로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부사관 후보생은 모르겠어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되게 강압적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 저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는데 가자마자 뭐 이렇게 선배 대우하고 그런 뭐 예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의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맞춰주냐고요. 전혀 이 경험이 없는 상태인데 진짜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 내공이 쌓여야만 그것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전혀 뭐 진짜 사회 초년생이 가가지고 정말 빡빡하게 그런 위계질서가 뚜렷한 그런 간부 생활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고 그냥 욕 먹으면 씨발 기분 나빠도 족같아도 그냥 한 건데 그냥 버텼는데 뭐 나중에 오히려 이제 중사 달고 중사로서 이제 뭐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진짜 죽고 싶다. 진짜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도 있었지만은 뭐 그것도 뭐 한순간이라서 이렇게 뭐 지나고 나면은 또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죠. 제 이제 한 1년 정도 선배 이제 항공고가 있었는데 그 선배도 이제 전역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전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먼저 전역을 했으니까. 아무튼 부사관 학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학에 부사관 과정이 있어요. 학과가 있는데 군사 계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부사관 학과라는 이름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 군대 윤리, 병영 실습, 언어와 화술, 수리학, 사무행정, 국방체육, 4차 산업혁명과 미래기술, 뭐 한국사, 뭐 채플, 미래설계, 뭐 굉장히 많은 그 교과목이 있어요. 군사학에 관련된 거, 뭐 북한학, 국가안보론, 전쟁사, 리더십, 종교에 관한 것도 있고, 직업 기초 능력, 의사소통에 관한 거, 전산학, 군사학개론, 정보과학기술, 군사지리 기상, 군사법, 군사영어, 직업군인론, 뭐 정말 정말 되게 좋은 교육 과정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미리 배우고 가면은 정말 진짜 군대 생활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다시 돌아간다면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직업 군인이 꿈인 사람들은 한번 진짜 필수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이 교육으로서만 끝나지 않게 하려면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앞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사관 후보생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됩니다. 제 생각을 해요. 저는 부사관 후보생 출신이지만 이거 없애야 돼요. 부사관 후보생은 없애고 이 전적으로 항공고하고 이런 이제 부사관학과를 졸업해야만 입대할 수 있는 부사관으로 입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뭐 거창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변호사를 하려면은 로스쿨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복무를 그 전제로 하는 거고 부사관 학과 나오면 그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부사관 학과 나왔는데 장기 복무가 안 돼. 아니 뭐야 이게. 물론 이제 전역하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건 자율적으로 전역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 장기 복무는 보장을 해주자. 항공고든 뭐 부사관 학과 출신이든 대학에서 2년 동안 그러니까 군사학을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장기 복무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 복무를 뭐 항공고는 이제 7년이고 또 부사관 학과는 뭐 6년을 하든지 5년을 하든지 그죠? 의무 복무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원을 인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
자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부사관 후보생 제도는 굉장히 지금 탈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사건 사고도 많이 나잖아,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그런 사고들도 있지만은 뭐 제가 이제 겪었었던 그런 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론에 공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고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어떤 이제 직업 윤리라든지 혹은 이제 군인 윤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교육들을 잘 받고 하다 보면은 이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방책이 될 텐데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뭐 이제 4개월 동안 16주 교육을 통해서 군사 교육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짧아요. 뭐 거기서 뭐 군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뭐 정훈이라든지 정신교육 그다음에 어떤 이제 군사학이라든지 이론적인 내용 이런 것도 다 그 4개월 동안에 공부를 하는데 솔직히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심지어 군가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막 목적암기 맨날 들고서나 이거 막 식당 앞에서 외운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거를 기억하느냐 안 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막 피곤에 쩔어가지고 막 훈련 막 총질하다가 막 이론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커리큘럼이 정말 잘못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때 그게 너무 비효율적이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운이 되게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이제 동기들도 보면은 한 50% 정도가 병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사 1병, 상병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부사관을 지원해가지고 이제 동기가 된 친구들이 있는데 뭐 장기 복무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장기 복무가 안 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손해지.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병사 분대 생활도 한 뭐 1년 정도 하다가 부사관 입대해가지고 뭐 4년을 하든 6년을 하든 해갖고 7년 동안을 또 어떻게든 했는데 장기하려고 들어갔지만 장기도 안 돼.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군대 생활에 대한 군 전혀 이 개념도 없이 그냥 멋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욕 얻어먹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강해지긴 했지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을 뭐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적응을 잘했다면 내가 전역하지 않았겠죠. 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내 할 일은 다 하고 그렇게 책임감 있게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인사권자라든지 위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게 인재다 생각하고 장기도 선발하고 상장 같은 것도 많이 주고 또 진급도 뭐 고참보다 빨리 시켜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결국에는 전역을 했지만은 그래서 뭐 얘기했지만은 그런 이제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대통령이나 뭐 이런 이제 정부의 고위직 관계자들이나 혹은 뭐 국방부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부사관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사고가 발생하는지, 이 부사관으로 입대한 이 개인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그것은 그 윗사람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나처럼 이제 해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고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기회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특별 전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사관 후보생을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고라든지 그 다음에 부사관 학과를 통해서만 입대가 되게끔 하고 장기 복무를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패한 사람들이 없어져.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진짜 막 장기 복무하려고 막 경쟁하고 막 그렇게 시기하고 그럴 시간에 이 전투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전투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장기 복무가 다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이제 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체계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에 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이제 부사관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관제특기다. 관제특기만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 TO가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이제 장기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울산에 어디 있는 학교는 뭐 방공포병이다. 뭐 대구에 있는 뭐 전문대학에서 부사관학과는 방공포병만 이제 훈련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교육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육의 그 시스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맞춤 교육이라는 건데,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특기별로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학교에 배정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 놓으면은 전문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군사 그 영역에서도 전문적으로 그 어떤 분야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지금의 체계는 뭐냐면, 이 특기를 어떻게 배정을 하냐면, 기본군사훈련단에서 총질하고 막 총검술하고 그다음에 뭐 화생방 이런 거 하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뭐 이론 시험 같은 것도 보고 해가지고 그 성적 순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나열을 한 다음에 어? 그 지망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성적을 잘 받은 사람이 뭐 1지망한 거를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성적 순으로 특기를 배정받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게 속된 얘기로 뭐 뺑뺑이 돌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랜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 순이에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거를 항상 중요시 했다고요. 기본 군사 훈련 받을 때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기 교육 받을 때 성적 잘 받는 것도 중요해. 특기 교육 때는 이제 자대 배치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특기 교육을 받지 않고 기본 군사 훈련을 받고 자대로 바로 가는 사람은 기본 군사 훈련이 중요하겠죠. 군번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특기의 배정이 이 성적 순으로 나열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거죠. 구시대적인 거. 그게 우리의 어떤 교육 그 사정하고 아주 이 흡사한 상황인데, 뭐 제가 뭐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육학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군대 이제 전역하고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2개 했고, 그리고 뭐 학사도 지금 요번에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5개 학사 학위가 돼요. 학사가 5개고 석사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학사가 이제 2개 복수 종목까지 이제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미 이제 취득한 거는 학사가 3개고, 그리고 석사가 2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격증 뭐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인 거니까. 인재가 없었어요. 인재가 없어가지고 많은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일괄적으로 다양한 이 학습을 다양한 교과목으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뭘 잘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뭐 과학자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또 뭐 다른 그 변호사도 필요하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그걸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많은 교과목을 수강을 했단 말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과하고 문과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2022년 지금은 포화 상태예요. 그런 교육 체계로는 경쟁이 되지가 않아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 불필요한 거, 내가 필요하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박사 학위를 받아도,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를 받아도 뭐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놀아요.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뭐 서울대학교 나와도 그냥 유튜버가 직업이야, 이제. 물론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유튜버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버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잉여였던 거지. 잉여였기 때문에 유튜버로 갈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유튜버가 더 좋아가지고 더 비전이 있거나 더 수입이 많아서 유튜버로 뭐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튜브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유튜브가 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 각 계층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지금처럼 해온 대로 해 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다른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건 뭐 꼭 여기에서 이 채널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맞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전을 갖게 해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혹은 이제 부모에 의해 가지고 너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울한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꿈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려워한다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너는 뭐 의사야, 의사를 해야 돼. 그러면은 아니 다른 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그냥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처럼 뭐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그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전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맞춤형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육을 하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그 중복되어 있는 것들, 변호사가 되려면은 정말 다양한 학문을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적어도 근데 나는 내가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뭐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수학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물리 법칙을 가지고 막 적용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고 그런 지금 생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몰라도 돼요. 일단은 그런 걸 안 배워도 돼요. 근데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뭘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그냥 그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한 공부만 하게 되니까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군대에다가도 적용을 하면은 정말 이 필수적인 인재가 오랫도록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고, 이 군대의 이 전투력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 유지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금 그 자원이 부족해요. 이제 군대에 가는 이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한 인력을 그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무를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이 부사관 학과나 이 전문 그 군대 교육을 사전에 해가지고 임관을 하자마자 바로 그 실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투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했었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그 유도탄 정비하래.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제 사수였어요. 그냥 이제 고참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거든요. 뭐 공구 같은 거 이렇게 가져다 주고 하면서 뭐 이거 할 때는 이 공구 쓰는구나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냥 그 고참이 사수가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배우고, 이거는 진짜 이게 체계가 없는 거죠. 무계획, 계획이 없는 거, 체계적이지 않은 거예요. 체계적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딱 배웠다면 사실 그 선임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위계 관계에 있어서의 그 마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딱 군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 할 일만 그냥 딱딱 깔끔하게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뭐 장기보험 뭐 다 된다 되겠다. 근데 이제 책임은 확실하게 주어야 되겠죠. 또 일 안 하고 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는데 전투력을 발휘하는 그런 임무에 관해서는 이 부사관 학과라든지 항공고를 통해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지만 이런 특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특수한 특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뭐 그것도 뭐 그런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지만 미리 뭐 군학이라든지 뭐 총무 특기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뭐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영어 뭐 관제 특기라든지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특기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특별 전형으로 선발을 하자. 근데 그것도 장기 복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뭐 이제 특별한 자격이 또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벤치마킹을 하자면은 군 법무관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군 법무관으로 입대를 하는데 중위로 임관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입대를 하면 어떨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 복무하게 해주고 하든지 말든지 너 단기에서 나가려면 나가라. 뭐 총무특기 뭐 세무사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있는데 굳이 군대 생활 할 거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뭐 장교로 하기에는 조금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장교로 하기에는 좀 장교 기간이 짧고 부사관으로 해가지고 그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공인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그 부사관으로 중사 계급을 딱 달아주는 거죠. 인관할 때부터 중사로 달아주고 장기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뭐 그런 식의 제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입대하는 거 보니까 특별 전형으로 입대하는 경우에는 뭐 토익 700점 이상 뭐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던데 뭐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군 보니까. 하여튼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특별 전형은 가고 이제 부사관 후보생 일반 전형을 이제 없애는 거죠. 부사관 후보생 일반 전형을 폐지를 하고 일반 전형은 이제 항공고하고 부사관 학과 그 출신을 장기 복무로 보장을 해주고 선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야 이 폐해가 없어집니다. 난 뭐 기수 외워라 입대해가지고 고참이 불러다가 너 이게 기수 외우라고 그거 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못 외우면 막 때리고 그래요. 그랬어. 요즘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다는 잘못됐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뭐 필요한 거는 맞아요. 기술을 알고 있어야 뭐 압존법이라든지 누가 누구한테 근데 지금은 뭐 누가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랑 고참이랑 얘기하는데 나한테는 고참이랑 그 사람한테는 후배인데 뭐 님이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이거는 진짜 이게 썩은 거예요. 썩은 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무슨 그 권위주의만 내세우는 거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무슨 압존법 잘못했다고 막 갈구고 집합시키고 다 막 저기 기합 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나 때도 많이 있었다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게.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뭐 길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그 항공고나 이런 출신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이제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선후배 관계도 확실히 뚜렷하고 정말 그 우애가 깊고 정말 이 군대 정말 지국군인으로서 정말 잘 어울리는 분들이 정말 항공고 기고 뭐 금호 근데 이제 나름대로 좀 그런 게 있죠. 좀 예전에 이제 내 위로 이제 선배분들은 좀 뭔가 불합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 성격들이 다 있는 거라서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뭐 군대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뭐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식의 좀 개선을 진행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